네, 반갑습니다. 근데 뒤에서 제가 들어도 좀 겁이 날 정도로 윤동환 선생님께서 경각심을 줬다 그러는데 아예 공포심을 심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워낙 상세하게 또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설명회 자체를 윤 선생님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기로 계획을 했지만은 제가 다 지워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민법을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공부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걸 형법으로 바꿔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윤 선생님께서 제가 뒤쪽에 앉아서 계속 들었는데 뭔가를 좀 빠뜨리길 바랬는데 싹 다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제가 얘기할 것이 없는데요. 자, 다만 이것이 그래도 윤 선생님께서 딱 빠뜨린 게 딱 하나 있어가지고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말겠습니다. 선행학습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 경험으로, 이제 이건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원도 없는 쪽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학원이 없는 장소에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도 항상 한 학기 전에 선행학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연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6학년 겨울 방학 때 형님께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펜슬을 사주시고 영어 교본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 시골에서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그런 서점도 없었을 건데 형님께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걸 하나 줬어요. 근데 그래도 공부에 취미가 있었는지 우연히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이제 이 방학하기 전에부터 이걸 들고 가서 이걸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저걸 쓰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여러분 지금 같으면 영어 알파벳 알고 들어가는 건 그건 우스운 거지만 그 당시는 A부터 Z까지 알고 들어가는 중학생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시는 아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 방식을 계속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늘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 선생님께서 선행학습 그러는데, 그러니까 6개월 먼저 한 학기 거를 늘 먼저 당겨서 공부를 했고, 뭐 기본적으로 머리도 평균적은 되니까 이미 한 번 더 기름칠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하고 이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선행학습도 전 과목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국영수 중에서 결국 이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인데 국어는 빼놓고 영어 수학을 늘 한 학기 것을 먼저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여러 과목이 있지만은 제일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영어하고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ABC 할 때 저는 이미 뭐 구문론을 공부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게임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영어 수학의 어려움 그랬지만 이걸 일반화 시키면은요 결국 법학의 어려움입니다. 법학은 이거 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제 윤 선생님하고 저의 과목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주요 과목이죠. 기본 3법 중에 2과목이니까 또 민법은 양의 방대함에다가 그 어려움까지 더해져 있고요. 형법은 양은 방대하지는 않지만 그 난이도는 사실상 여기 앞에 끄덕끄덕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빈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이미 들은 분들도 있을 거니까 민법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 양의 방대함 자체만 갖고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내용 자체도 어려워요. 민법은. 형법은 이만큼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형법은 굉장히 난이도가 더 높아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은 민법은 돈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때도 조금씩은 접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요. 익숙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법률적 내용은 모르더라도 용어 자체가 아주 생경한 거는 생경한 것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형법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생경한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과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도 어렵고 상법도 어렵고 행정법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학습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행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윤동환 선생님께서 강조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 선행학습의 필요성보다는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앞에 있는 마침 제가 얘기거리가 없었는데 이 친구가 앞에 있어서 다행이네요. 자, 뭔가 하면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1학년이 돼가지고 1학년 여름 방학 정도 와요. 여름 방학 정도 오면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주고받다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학기가 아니라 예비생으로 합격했을 때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라고 하면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뭔가 하면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온 사람은 1학년 1학기 마치고 왔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죠? 라고 얘기를 하면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요. 그리고 또 전부 다 한 학기씩만 먼저 했었으면 한 학기가 해피할 텐데 그냥 들어가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로스쿨에 지금 이제 예비생들 같은 경우하고 특히 재학생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입학생분들은 절반 변호사가 된 기분이겠지만은 아마 피눈물이 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노력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누가 얼마만큼 빨리 이만큼을 갖다 소화시키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윤 선생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험적으로 적합한 강의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어느 교수님 얘기들 제가 이제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전북대학교 같은 데는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수험 적합적인 강의를 하신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서로 방향성이 다른 거죠. 저희들은 오로지 수험에 관해서 눈 뜨면은요, 밥 먹다가도 좋은 강의, 이 설명이 쉬울 것 같은 내용이 있으면 가서 적고 와서 밥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저도 윤 선생님 얘기를 쭉 들었는데 전부 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면은, 학교에 들어갔던 학생들은 뭔가 하면은 이 강의 실제로 이제 이 전문 강의의 중요성을 알지를 잘 못합니다. 알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듣고 간 사람하고 안 듣고 간 사람하고는 천양지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 사람은요. 저는 이런 용어 잘 하지도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생을 기준으로 이거는 예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들어간 분인데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 다음 학기를 그냥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비반 같은 경우 거쳤던 사람은요 아주 이걸 잘 못 쓴다. 회피한 모습입니다. 그럼 뭔가 하면 학교 생활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안전 회피할 수는 없는데 정말 힘든 과정에서 덜 힘들다는 거죠. 덜 힘들다는 거예요. 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선행학습을 하시고, 심지어 뭔가 하면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원 강사들한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계속 강의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합격하신 분들은요, 더 많이 강조를 받았어야 할 사항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학원 강의에 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6개월 선행학습, 한 학기 선행학습도 있지만 저는 요까지도 더 덧붙이고 싶어요. 학교로 돌아가셨더라도,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셨더라도 남들 술 먹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요. 남들 또 뭐 하는데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휩쓸리는 것 같지만 휩쓸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동영상 듣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휩쓸리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휩쓸린 기분에 시간을 낭비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학년, 5학년이 되지 않으려면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4학년, 5학년이 안 되려고 그러면. 결국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양이 꼭 채워져야 하는데, 채우더라도 3학년 때 다 채우려고 그러면 못 채워요, 이미.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미 저학년 때부터 채워야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표 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미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한다 치더라도 요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 자체를 그냥 속칭 말하는 일타 선생들인 저희들도 법학 자체를 쉽게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정해진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걸 더 쉽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직시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당장에 예비생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비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인문 강의가 있고 또 그리고 겨울 강좌가 있습니다. 예비반 강좌가 있는데 이것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문 강좌를 듣는데 수화시키려고 듣는 게 아니라 법학이 뭔가를 아는 정도입니다. 근데 요거를 알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큰 차이가 있고요. 이 둘도 안 하고 들어간 사람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예비반 들었던 학생들이 나중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비반을 들었던 학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동영상을 또 학교에 가서 듣거나 또 또 방학 동안에도 꼭 다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안 오는 학생들은 이게 계속 세월이 흘러가요. 아마 이 중에 뒤늦게라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뒤늦게서 이제 세월 보다 보니까 옆에 학생들 공부가 더 잘 돼 있어요. 그죠? 시험 보면 성적도 늘 더 좋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게 굉장히 많이 일반화돼 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엔 이 설명회 자체도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죠?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좀 미시적인 얘기인데, 자, 공부를 하면은 실력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알겠죠? 벽돌쌓기가 아니에요. 벽돌쌓기는 시간에 비례해서 쌓는 양이 똑같을 건데 법학은 그게 아니고요. 자, 요 얘기 정도 하고, 자, 또 뒤에 또 변호사님들 계시고 하니까, 자, 법학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동한 쌤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선행학습을 아마 다 할 거라고 봐요. 이제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학생들이 여기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 탈락해 주는 거죠. 정상인데도 자기 스스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알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오늘따라 유난히 이 밑바닥을 좀 길게 그려놨는데, 자, 뭔가 하면은 한 요 정도에서는 제가 보통 이륙하는 걸로 그려주는데, 이거를 잘 버티셔야 돼요. 공부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도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들어도요, 옆에 사람들, 자, 지금 얘기하는데 보니까 제 말에 호응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도 있는데, 강의 도중에도 그래요. 자, 어려운 거 설명했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는데, 앞에 사람 끄덕이는데 뒤에 사람 모르겠는 거예요. 앞에 사람 다 하는데 앞에 사람도 모르고 끄떡거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앞에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능력 비슷하시잖아요. 로스쿨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 다 잘하셨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고우면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건드셔야 되고요. 특히 또 자, 이제 저는 약간 오늘 윤 선생님께서 좋은 더 거시적인 얘기를 다 말씀드려갖고 저는 이런 걸로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뭔가 하면은, 자, 요 과정에서요, 참, 공부 방법론이라는 건 참 우습긴 하지만은요, 자, 요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듣고, 철저히 복습하고, 그리고 몰라도 버티고, 알겠어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열심히 듣고인데,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법학 과목은요, 자,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재학생들로서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예습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예비생들 같은 경우는 예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학은 공부할 게 아니란 걸 빨리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은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어느 정도 예습을 하는 건데, 법학은 예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는 전제하면 혼자 공부하면 자기가 예습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학원 강의를 듣게 된다 그러면 이게 1번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 무순이 아니라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복습이란 건 들은 게 있어야 복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듣고요. 이때 철저히 복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 학생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철저히라는 것을 정말로 그래,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되면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형법은 또 합격할 때까지 민법도 마찬가지 제 강의를 거의 다 듣게 되는데요. 자, 이 열심히 듣는다 그러는데, 이럴 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보면은 한 10분, 20분 늦게 오죠. 그럼 앞에 거를 못 들으면 뒤에 거는 벌써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건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밑받침이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겨우 5분 늦었다가 아니라 5분 늦게 되면 나머지 4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좀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이지만 지각하지 말라, 결석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저는 합니다. 오늘 그냥 당장 이런 얘기 그냥 말 나온 김에 열심히 듣는단 말은 지각, 결석 웬 말입니까? 합격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철저히 복습한다는 건데,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철저히 복습은 뭔가 하면요. 열심히 들은 걸 한번 되풀이한다는 정도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정도지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이 도표 여러분들 희망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해독을 하잖아요. 이해독을 하면 도표가 다릅니다. 알겠어요? 이륙의 정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드디어 정상적으로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이 복습을 철저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습은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은 열심히 들은 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 안에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 강의를 들었잖아요. 오후엔 영화 보고 이게 아닙니다. 복습을 하고 영화 보러 가세요. 가더라도 똑같이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윤동환 쌤이나 저나 또 다른 쌤들의 요 행동이나 이용배 선생님 그때 이거 얘기할 때 침 튀었어. 요 기억이 남아 있을 때까지 빨리 복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하고 달라요.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심히 듣고 철저히 복습하고 아까 얘기를 했죠. 자, 내가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요. 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보다 더 큰 좌절을 겪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선행학습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요 미시적인 것도 그렇고 결국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또 요즘은 법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부 비법 출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비법 출신이 대부분일 건데 그리고 또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은요. 사법시험 공부하던 수험생들하고 섞여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법시험 공부한 수험생들하고 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이 학생들은 장기간 공부를 해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핸디캡은 이제 거의 없어진 거예요, 벌써. 그분들은 거의 다 합격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3학년 분들도 이 사시 공부했던 분들은 뭐 한두 명이나 남아있을 정도니까 그런 핸디캡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드리면은요, 비법이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건 없어요. 왜? 동일한 불리함은 불리함이 아닌 거죠. 대부분 다 비법 출신들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도 당장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아마 로스쿨에, 전 일정을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로스쿨에 합격을 해가지고 기분 좋게 아까 윤동환 선생님께서도 해외 여행했는데, 해외여행 갔다 왔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해외여행 갈 때 그분들은 이 학원에 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을 해피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3년 동안 해피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고요.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한 학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선행학습을 모든 과목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 영수를 했지만, 그리고 일부 과목이라는 것이 꼭 민법이나 형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학기에 주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는 주요 과목. 그러니까 만약에 뭐 2학년 2학기가 된다 이러면은 고전에는 뭔가 뭐 자 상법이 언제 거리가 보통 2학년 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뭐 상법을 공부한다든지 행정법을 공부한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머지 시험하고 관련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들은 그때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돼. 영수를 하고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뭐 실과 그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듯이 이런 것들 이 주요 과목들 7법에 관한 것들 기본사법 더하기 후사법만 뼈대를 작성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또 쉽습니다. 시간 투여하기도 좋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은 분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라도 최소한 알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마 지금 프랑스 파리가 있는 분들은 법학이 얼마만큼 어려운 건 모를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행학습의 중요성도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서 변호사 자격을 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말고 공부만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대학 생활보다 더 타이트한 생활이 진행이 될 거예요. 사실상 3년 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할 만큼 공부할 시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제 저로부터 이런 분연도 듣게 되는데 제도가 잘못됐어요. 3년 만에 변호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될지 몰라도 전부 다 공부를 다 법학을 자 모든 법 과목에 그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법 과목들을 전부 다 알고 시험 보는 게 아니란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은 수석 합격자가요. 가장 덜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모른 채로 합격을 하는데 덜 모르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뭔가 하면은 뭔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아주 못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합격시켜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 대열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영상에도 남겨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 아들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을 가길 바래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요즘 뭐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수학 교사가 하고 싶다라고 자소서에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도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소설 내용을 제가 풍부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도 수학 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께서 자, 일단은 목표를 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3년 전체를 갖다 내다보지 마시고, 일단은 앞에 그때마다 성실하게 그냥 공부하실 수밖에 없고, 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요. 자, 제가 아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하다 길어질까봐, 제 아들이 로스쿨 들어갔다 그러면요.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로스쿨 아빠 저 로스쿨 가라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아빠가 선생이니까 종합반 좀 싸게 끊어줄 테니까 종합반 들어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뭔 말인가 알겠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윤동환 선생님이 밑줄 그라면 그으면 되고요. 별표라고 하면 별표하면 돼요.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나오는 줄 알면 돼. 실제로 시험에 나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완벽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도 상대적인 거지만 적어도 수험 시장에서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죠. 자나깨나 그것만 연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원 강의를 듣는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강의 듣고 왔던 친구 오늘 참 성실한 친구네. 이 설명이 안 들어도 될 만큼 다 중복된 내용이죠. 얘라고 방금 대답한 거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기 전에는 여러분 선행학습 꼭 하시고요. 선행학습도 두 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현장 강의가 1번이고요. 피치 못하면 동영상이라도 들으셔야 되고, 학교로 돌아가셔서는 서울 쪽에 있다 그러면 현장 강의, 그래도 학기 중에는 현장 강의 좀 힘은 들 테니까 그래도 동영상을 듣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들어가시는 분들만이 쉽게 합격할 수 있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합격만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성적까지도 발표를 해야 되고, 나중에 로펌에 취직하게 되면 성적표를 분명히 요구를 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가장 큰 지표가 될 거니까요. 자, 이제 성적 비공개가 이형결정 나가지고 성적이 공개되게 됐기 때문에 합격도 하시되 좋은 학교, 일단은 합격이 우선 목표겠지만 방금 했던 선행학습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은 학교의 강의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돼요. 모르고 들어가면 이게 너무 어려운데 배우고 들어가면 학교에서 더 그 교수님의 말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근데 안 배우고 들어가면 교수님의 말씀이 신나라 까먹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강의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아까 윤동환 선생님께서도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제가 돈 안 받아도 저도 먹고 살만합니다. 윤동환 선생님만 먹고 살만하게 저도 먹고 살만해요. 근데 뭔가 하면은 강의를 정말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래 여러분들 당장에 예비전 같은 경우는 인문 강의 꼭 들으시고, 민법하고 중복되더라도 소화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오전에 저의 인문 강의가 있고 또 오후에 윤동환 선생님의 인문 강의 있으니까 들으시고, 그리고 겨울 강좌는 반드시 여기까지 와가지고 설명회만 잘 듣다 그러지 말고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재학생분들은 지금 아까 관리반도 있고, 관리반이 아니면은 이 관리반이 아니더라도 이 강좌 자체도요. 기본 예비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본순환 강좌 앞에 붙이는 그냥 명칭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중에 되면 이 강의를 들을 시간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비 강좌가 가장 상세하고 친절한 강좌니까 비법 출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겠지만은 예비 강좌를 꼭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수화까지 안 해요. 꼭 수강하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또 실무 가신 두 분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5분이었는데 제가 마이크 잡으면 계속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강의 때 뵙기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형법에 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하겠습니다. 제 메일 같은 거는 이미
공지돼 있을 거로 압니다. 메일은 하나 써드릴까요? 사실 저는 오늘 아까 윤동환 선생님 요 전화번호, 요 메일인데 요 두 개 바꾸고 민법을 형법으로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하고 마이크 놓고 가려는데 말문이 터지는 바람에 좀 길어졌습니다. 자, 전화번호, 메일로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거의 잘 받지를 않아가지고 잘못하면 무성의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한 뭐 일주일 동안도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전화하고 저하고 친하지를 않습니다. 한메일 다음입니다. 한메일 좀 내시고요. 글로서 상담하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많으면 그때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마이크 놓기 전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뭐 친해서 술 한잔하고 이게 아니라 자꾸 질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호소를 하고요. 왜 선생들한테 돈 줘놓고 그걸 이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만이 선생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자체도 알아야지만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